아마존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테슬라보다도 먼저 전기 픽업 트럭을 공개한 리비안, 고급 프리미엄 전기차 시대를 열겠다며 당차게 출사표를 던진 루시드 모터스. 2021년 미국은 포부 넘치는 두 전기차 스타트업의 유난히도 뜨거웠습니다. 리비안은 상장과 동시에 자동차 시장을 주름잡고 있던 GM과 포드를 넘어섰고, 루시드 모터스 역시 시가총액 7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화려한 데뷔를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자신감 넘치던 두 회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죠. 월스트리트의 한 투자자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가 본 적 없는 가장 미친 버블이었다. 이제 저는 그 미친 버블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2020년 1월 전 세계는 들어본 적 없는 전염병에 휩싸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은 순식간에 전 세계를 뒤덮었고, 글로벌 경제의 맥박은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었죠. 꺼져가는 경제를 두고만 볼 수 없었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국채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을 사들이는 무제한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듭니다. 연준의 국채 사들이기로 가격이 이미 높아진 미국 국채의 매력은 떨어지고, 시장에 풀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은 돈을 손에 쥔 채로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국채 금리는 바닥이고, 그렇다고 돈을 수익 없이 가지고만 있자니 이거 너무 뒤처지는 느낌인 거죠. 2021년 당시 우리나라에도 팽배했던 저축은 바보고 투자가 대세다라는 열풍과 같은 맥락입니다. 돈은 많은데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 조금만 사업이 매력적으로 보여도 쉽게 투자를 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은 저금리와 넘쳐나는 유동성 시대에서의 돈은 꿈과 희망을 쫓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침 코로나로 집에만 있던 사람들의 생활과 당시 트렌드이던 IT가 합쳐져서 IT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솟아오릅니다. 빵으로 대표되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이 기업들은 꿈과 희망을 먹고 버블을 만들었습니다. 플랫폼 기업 못지않게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회사들의 주가 역시 날아올랐습니다. 수익률에 불안해하던 투자자들 앞에서 수많은 전기차 스타트업은 저마다의 비전들을 선보였고, 갈 곳 잃은 돈들은 전기차 회사들로 스며들었습니다. 이 비전들이 얼마나 군침 도는 계획들이었냐면요. 루시드 모터스는 테슬라 창립 멤버들이 창업했고, 럭셔리 전기차 세단을 포함해 2030년까지 무려 연간 50만 대를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피스커라는 전기차 업체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인공지능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어필했습니다. 어차피 국채를 사도 이자도 안 주는데 눈 한번 딱 감고 투자해볼 만하지 않나요? 저는 당시 상황이었다면 돈이 진짜 많다면 한번 투자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색하지 않나요? 전기차, 스타트업, 이 단어는 신규 업체들도 금방 자동차를 만들어 팔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스타트업, 이런 단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기술의 집약체인 자동차가 어떻게 전기차 시대에서는 스타트업이란 단어와 합쳐질 수 있었을까요? 내연기관 자동차는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불가능했어요. 일단 엔진부터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내공이 절대 아니거든요. 엔진 부품 수가 6,900개인데 전기차에서 엔진 역할을 하는 모터 부품 수는 6개라니까 비교조차 안 되는 복잡함인 겁니다. 또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엔진을 정교하게 제어해야 되거든요. 엔진에는 연료가 공기와 함께 섞여서 들어옵니다. 정말 정밀하게 마이크로 단위로 이 연료를 제어해야 되니까 수십 년의 노하우가 또 필요한 거죠. 근데 전기차에서 모터는 전기신호로 제어합니다. 물론 노하우가 필요하겠지만 엔진보다는 제어가 훨씬 수월하죠. 이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전기차의 심장인 모터는 엔진보다 만들기 쉽고 제어하기도 더 쉽다. 만들기 쉽고 제어도 쉽다는 의미는 누구든 일단 자동차라는 걸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혁신이냐면요. 전통적으로 자동차 산업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었어요. 자동차 만든다고? 일단 엔진부터 만들고 와. 이런 식이었죠. 100년 넘게 이 분위기가 이어지니까 폭스바겐, 포드 같은 굵직한 자동차 기업들이 사실 안심하고 있었던 면이 많아요. 그런데 테슬라라는 전기차 스타트업이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면서 이 벽을 부셔버린 겁니다. 이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과 전기차 스타트업은 전기자동차라는 그라운드 위에서는 모두 출발선이 똑같아진 거예요. 투자자들이 보기에 전기차 산업에서 스타트업들은 오히려 기존 자동차 회사들보다 빚도 없고 직원 수도 적으니까 더 성장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미 2016년에 테슬라가 모델 3를 통해 성공을 증명했잖아요. 이제 투자자들의 눈에는 이미 성공한 사업을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도전한다고 하니까 마침 투자할 데도 없겠다 팍팍 밀어준 겁니다. 이때 전기차 주가는 정말 하늘을 뚫어버렸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전례 없는 금리 인상과 대대적인 긴축을 시작합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돈이 말라버렸고, 이제 투자자들은 꿈과 희망이 아니라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스타트업이 정말로 계획들을 이룰 수 있나? 실현 가능한 이야기들인가?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된 거죠. 믿음의 문제뿐 아니라 실제 전기차 수요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격 상승과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전기차 자체의 가격이 올랐고, 동시에 전 세계 정부들은 보조금 지원 정책을 줄였습니다. 차값이 비싸지만 유지비가 적은 전기차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지만 유지비가 많이 드는 내연기관 자동차 사이에서 고민하던 수요들이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자 전기차 구매를 꺼렸던 이유였죠. 생산도 힘든데 수요까지 없으면 적어도 주머니 사정은 넉넉해야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돈을 빌리는데 필요한 금리까지 떡상해버렸어요. 한겨울에 빙수를 파는데 제빙기 렌트비까지 올라버린 상황이에요. 실적도 없고 꿈도 희망도 없는 전기차 스타트업은 돈줄이 말라버린 시장에서 당연히 주목받을 수가 없겠죠.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
축소했고 대표적인 전기차 스타트업의 시가총액 총합이 2021년보다 무려 86%가 사라져버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43개의 회사를 조사했는데 절반이 넘는 23개 회사들은 이미 사라졌거나 2024년이면 보유 현금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황홀한 미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허리띠 졸라매기 경영 상태로 모두 진입해버렸습니다. 이 스타트업들이 왜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냐? 롤모델인 테슬라도 2016년 파산 위기를 버티고 지금의 거대 기업이 됐듯이 본인들도 테슬라처럼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죠. 결국 시장이 다시 전기차 미래를 봐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 내연기관 회사들은 옳다커니 내연기관 차들을 팔면서 스타트업들이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전기차 스타트업의 운명은 결국 시장의 손에 달린 겁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주식들이 폭망한 이유를 알아봤으니 뭔가 교훈을 찾아야겠죠. 전기차의 단순함과 비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기차의 미래는 투자 자금 유입과 가격 경쟁력에 달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었다는 평가가 대세입니다. 저금리 시대가 다시 찾아오면 또 불안한 돈들은 꿈과 희망을 찾아 나서겠죠. 그게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배를 타고 있어야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건 물 들어오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거 짚고 배에 타 있는 거예요. 파도가 어디로 칠진 모르지만 앞으로 나가는 신용이라도 해야 후회는 없을 거잖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두익경제였습니다.